오늘은 1월 21일 실질적인 마감주입니다. 네. 오늘 우리 린치핀의 사내 특강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거절 그리고 각 클로징 부재 질문을 통해 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단원분들과 호흡하면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제가 월에 1회에서 2회 정도 계속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 그리고 질문 또 영업하실 때 이제 어려우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씩 좀 차근차근 이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거절과 각 클로징 들어보셨나요? 선거절 그리고 각 클로징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절이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다면 정의를 알 수 있어야겠죠. 선거절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훈님. 네. 오늘 머리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사전에 네. 거절할 거를 대비해서 그물망을 치는 거를 네. 고객이 거절할 거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먼저 그물 차단을 하는 것들 맞죠? 여러분 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각 클로징은 뭘까요? 각 클로징이 뭐예요? 일단 클로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클로징이 뭔가요? 여러분들 오늘 눈높이 교육하겠습니다. 클로징이 뭐예요? 자,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갱신형은 이런 거고 갱신형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클로징인가요? 설명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이죠. 그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설계사분들이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이 꼭 이런 그 괴리감에 빠져요. 고객이 2시간, 3시간 동안 내 설명 다 들었는데 결국에 사인은 안 해. 그러면은 요거는 설명은 잘했는데 이제 제안, 즉 클로징이 안 된 거예요. 갱신형은 이거고 비갱신형은 요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단순히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의 상황은 이렇고 갱신형은 이렇고 비갱신형은 이런 거야. 어떤 게 더 괜찮겠어? 라고 일단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5분, 10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면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가 설명한 대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갱신형보다는 뭔가 비갱신형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요렇게 내가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너의 보장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갱신형이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난 내 상황에서 비갱신형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이 질문을 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방금 내 상황에선 비갱신형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 만약에 너의 보장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머리를 쓰세요. 네, 머리를 굴리세요.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해보세요. 방금 1분 전까지 나한테는 비갱신형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너의 보장 분석을 해보니까 너 만약에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나 대부분이 다 갱신형이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1분 전까지 비갱신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난 갱신형으로 그냥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각 클로징인 거예요. 그냥 비갱신형은 이런 거고 갱신형은 이런 거야. 이거는 설명. 이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각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거절과 각 클로징을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나한테 적용이 안 되겠죠. 또는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적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죠. 나는 지금 당장 영업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영업의 모든 것들은 그냥 쉽게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세가 일단 첫 번째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호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절이라는 개념은 고객이 거절할 만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절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AP 할 때 대화를 하다가 혹시 이 보험 누구한테 가입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고객님이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머니가 돈 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P 과정에서. 그럼 내가 고객의 정보 하나를 얻은 거죠. 이 사람은 이 보험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한 게 아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 그리고 돈도 누가 내주고 있다? 엄마가 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P 과정에서 이런 팩트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 모든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필기 뭘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다 필기를 해야 되겠죠. 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P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맡기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 어떤 거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팩트를 내가 이미 알았어요. 그럼 어떤 거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어머니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내가 이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질문을 안 했으면 그 팩트조차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절과 갓클로징 그 위에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물어보셨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질문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영업이라는 거를. 질문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질문을 했고 알게 됐어요. 이 팩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절 처리를 나한테 하겠구나라고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거절 처리를 나한테 할 확률이 일단 50%가 넘어요. 그럼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선거절이에요.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해보니까 화법이나 스킬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화법이나 스킬만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100% 그 화법을 쓸만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논리를 알고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선거절의 개념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먼저 한마디 더 해야겠다. 예. 그래서 보통 부모님에 대한 거절 처리가 나올 것 같으면 저는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 보험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직 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 AP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얘기 들었어. 그럼 저는 바로 물어봐요. 근데 우리 현미님 어머니가 혹시 금융업계 종사자신가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항상 읽으시나요? 구독을 하시나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보험이라는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배워보시려고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내 돈 내는 건데 결국에는 왜 비전문가한테 그게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왜 의뢰를 하시고 왜 궁금한 걸 물어보시죠? 그걸 풀어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그거에 대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초반부에 한번 했다고 해서 고객님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상담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거절 처리를 틈만 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머릿속에 뿌리 박히게끔. 네. AP 단계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뭐 PC에서 뭘 설명해요. 고객이 모르는 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돈 내주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어머니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이 보험금 청구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고객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납득하게끔 한 10번 정도 같은 맥락의 선거절을 꼭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2-3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고객은 본인 머릿속에 있는 나 이걸로 거절해야지 그걸 딱 하나로 여러분들의 3시간 설명을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선거절을 못하면.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거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시겠죠? 센스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고객이 이야기한 거를 귀담아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설득을 못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줘야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하겠대. 우리 아이언 프로한테 하겠대. 호영 부지점장님한테 하겠대. 우리 현영 FA한테 보험 가입을 하겠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예요? 당장은 못 하겠대. 왜? 돈이 없대. 여러분들 이런 거절 처리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이런 거절 처리를 왜 당하는지 알아요? 진짜 고객이 단돈 10만 원, 15만 원이 없어서 내가 당장 이 15만 원,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들 우리 일 못해요. 고객은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거절 처리를 해요, 보통. 그게 진짜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B 영업을 해요. 전화를 했어요. 이영근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영근님 맞으시죠? 저 이영근 아니라 김선비신데요? 이렇게 거절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 등록하고 계좌 송금 버튼 누르면 이 사람 진짜 이름 뜨거든요. 근데 이땡근이야. 그럼 김선비 씨예요? 이영근이에요? 이영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김선비 씨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정말 이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구나라고 이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고객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 물론 팩트도 있지만 거의 80%는 그냥 하는 거절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거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근데 아까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아요. 바꿀게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할게요. 클로징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 많이 없어요. 네. 물론 진실일 확률도 있습니다. 20% 정도. 근데 80% 정도는 돈이 있는데 내가 일단 이런 제안을 받았어. 나쁘진 않아. 근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껄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좀 미뤄야겠다. 그냥 그 심리가 엄청 강해요. 그렇다라고 내가 고객님 계좌 까보세요. 돈이 있나 없나 제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물론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망해 하면서 이제 가입을 했죠. 네. 근데 이거는 고객과 엄청나게 신뢰관계가 있을 때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못하죠. 근데 이런 만약에 거절을 내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허무하잖아요. 선거절 갓클로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3시간 상담해가지고 심지어 결과까지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이 정말 허무한 거절. 그 거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전에? 질문을 통한 선거절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게 주제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팩트 파인딩을 받아요, 안 받아요? 팩트 파인딩 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 급여, 월 보험료, 뭐가 걱정인지 문제인지, 병력, 이런 게 팩트 파인딩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때 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팩트 파인딩 하시면서. 간단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수정님, 이제 팩트를 받아요. 이렇게 이제 미술 활동 하시면서 월에 한 500 정도 버시는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뭐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비상금을 따로 모읍니다. 파킹 통장에 모을 수도 있고 CMA에 모을 수도 있고 보통은 그냥 은행 계좌에 그냥 여윳돈을 좀 남겨놔요. 근데 우리 수정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사람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여윳돈 단 10만 원, 20만 원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면 우리 수정님의 친구분이 소중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약간 왜 이렇게 대책 없지? 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프레임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하잖아? 너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일단 밑바닥을 깔아놔요. 쿠션을 깔아놔요. 너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하잖아? 이상한 대답하잖아? 넌 이상한 사람이야. 왜? 너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럴 때 이상하다면서. 일단 이 프레임을 깔아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끌려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공성전을 할 때 지금은 공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 전쟁에서 공성전을 할 때 공격하는 쪽이 유리해요? 아니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해요? 방어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공격하는 쪽이 10,000명이 있어도 방어하는 쪽이 진짜 1,000명이 10분의 1 되는 인원이 제대로 방어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고객이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나와. 성 밖으로 나와. 우리 병력 100명밖에 없어. 나와. 실제로 전쟁사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나와요. 잡아먹어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쉽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업에서 따지면 뭐냐면 프레임을 내가 고객의 프레임에서 가지고 싸우잖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프레임을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런 사례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이런 질문 할 건데 이 사람은 몰라요. 너 여기서 이상한 대답하잖아? 그러면은 방금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이상한 사람이야. 내 프레임으로 일단 한번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방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죠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방금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내가 질문을 통해서. 근데 요거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을 끌고 와요 또. 그러니까 요런 작은 디테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수정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상자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비상자금이라고 하면요. 이 다음에 바로 비상자금의 정의를 해줘요. 비상자금이라고 하면, 즉 비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 원이어도 좋고요. 200만 원이어도 좋고 단돈 50만 원이어도 좋아요. 단돈 3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비상금인데 만약에 없다면 제가 만들어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얘기도 왜 해? 너 만약에 없어? 그럼 나는 뭐 비자금 컨설팅 해줄 거야. 이제 요렇게도 이제 밑작업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상금의 목적을 정의를 해줘요. 근데 우리 수정님 살면서 진짜 내가 몇백만 원의 어떤 갑자기 큰 돈을 갑자기 써야 되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이걸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많아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거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내가 몇백에서 몇천 정도 쓸 수 있는 그 돈, 그게 비상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더 좋은 결정을 할 때 과감하게 한 번 정도 투자하거나 또는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돈을 바로 비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정님은 크든 작든 비자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참고로 비자금이 있을수록 부자가 될 DNA 유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칭찬까지 해놔요. 그럼 이 사람은 전문가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비자금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밑작업을 한 다음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 프레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여쭤봤어요. 이 프레임을 다 깐 다음에 비자금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 수정님. 왜 이렇게 뭔가 쑥스러워 하시죠?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저 뭐 100만 원이요. 뭐 200만 원이요. 뭐 30만 원이요. 뭐 1000만 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팩트를 내가 알면요. 이 자금을 당장 이 사람이 쓸 일이 없으면 저축 플랜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비자금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비자금의 목적까지 정의해버렸죠. 자, 제가 이걸 적어놔요. 그리고 중간중간 얘기해요. 근데 아까 비상자금 있다고 하신 거 진짜 너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더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클로징을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못해요 라는 거절은 못해요. 왜? 본인이 먼저 여윳돈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거절 처리나 각 클로징을 전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클로징을 해야 고객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안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로징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보험 영업 상담이든 아니면 다른 영업의 상담이든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클로징률을 갖추려면요. 사실 우리 지금 단원분들의 수준에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작은 디테일 있잖아요. 이 작은 디테일, 이 작은 멘트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한 번만 마스터해두면 정말 요 어떤 재능과 노력으로 우리 일로 영업에 대해서만큼은 큰 고민 없이 쭉 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센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육 문화가 있는 환경에서 알려드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본인화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선거절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와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요, 화법이. 제가 지금 우리 단원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화법들도 너무 많고 자료도 많고 근데 이거는 다 알려주려면은 거의 1년 내내 제가 하루에 막 2시간씩 교육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한 100번째 진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각 단계별로 아주 심플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선거절과 각클로징을 할 수 있는 것들만 오늘은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미 알고 계신, 제가 교육 하도 많이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의 상담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분들이 이제 하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 사무실 안과 밖을 좀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아,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고객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서 당장 버려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은숙님 지금 경력이 한 3개월 되셨어요. 맞나요? 4개월. 네. 4개월 되셨어요. 나는 4개월 차니까 요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지. 안에서는 맞아요. 4개월 되신 분이 와, 요 정도의 화법을 펼치면 잘하는 게 맞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늘 프로만 원해요. 여러분들이 고객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21일차 교육받고 있는 어제 소개 강의까지 받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 요청할 거고 네, 김선빛입니다. 저는 멘토링 교육 2일차 받고 있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고객 앞에서는 우리 다 전문가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내가 신입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번 밖에서 거절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 진짜 과학인 이유가 뭐냐면 DB 영업 같은 DB를 써도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재능 플러스 노력까지 다 합쳐지는 걸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는 나도 그 수준까지 가면 그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왜 해요? 영업은 그냥 운이 아니에요. 누구 운 좋아서 계약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객을 만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해 보면 돼요.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과연 여기서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가도 똑같은 거절을 당할까? 제가 가도 김민준 대표가 가도 나랑 똑같은 통계가 될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아니야, 그분은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단계별로 이제 선거절과 갓클로징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TA 파트는 뭐 오늘 TA가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은 만났을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AP 할 때, 여러분들 AP 할 때, 자, 간단하게 갈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전 사례 단계별로 AP 할 때, AP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선거절과 갓클로징을 할 수 있어요? AP 하실 때, AP를 하실 때 고객이랑 처음 만났어요. 나를 소개를 이제 해야 돼요. 그때 어떤 선거절과 갓클로징을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쵸? 되게 쉬워요. 자, 왜 나왔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되게 쉬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셔도 되는 게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미팅 장소에 나왔어. 이거는 그래도 0.1%라도 1%라도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담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원 전문가님이 고객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알고 그 중에서도 또 뭐가 궁금하세요? 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는 보험료 대비해서 내가 보장 내용이 궁금한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과한 건지, 나는 암이 중요한데 암 진단금이나 뭐 수술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몇 가지의 예를 들어줘요. 그 중에서 뭐가 더 궁금하세요? 보장 내용들도 제대로 네. 아, 전체적으로 이제 보장 내용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20만 원 넘게 내요.
20만 원 넘게 내세요. 그러면 한 달 내시나요? 아니면 20년 내시나요? 갱신형이면 20년 이상, 뭐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내는 거니까 뭐 진짜 1억, 2억도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갱신형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무조건 그냥 이 타이밍 때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안에서 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계속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따가 갱신형 얘기 할 거니까. 미리 이것도 다 쿠션을 깔아두는 거예요. 뭐, 근데 아무튼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 20년 정도 내시면 다행이겠죠. 그러면은 20만 원씩 20년 내시면은 4,800만 원이나 큰 돈을 내시는 건데 4,8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아니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보험 안 내고 4,8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으세요?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차를 바꾸고 싶으세요? 뭐 원하시는 차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으세요? 내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휘발유를 넣는지 아니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지 연비는 어떤지 SUV 혹은 세단 뭐 봉고 트럭 뭐 어떤 걸로 살지 대략 내가 기준이 있으시죠? 그쵸? 네. 근데 궁금한 게 4,800만 원 내시는 보험 상품은 왜 본인 건데 심지어는 내가 아팠을 때 병 들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써야만 되는 건데 왜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별것도 아닌 질문이었고요. 그냥 AP 단계예요.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AP 단계에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서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미리 해놓으면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돈이 아니면 차를 살 수 있는데 차를 살 때 이런 거 알아보잖아. 근데 20만 원 낸다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해보니까 대략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5천만 원이나 내는데 내 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네. 이거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내 프레임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전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게 이모래. 근데 왜 모르실까요? 그러면서 가족, 친척을 통해서 보험 가입했을 때 안 좋게 귀결된 케이스들을 또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절 처리를 그냥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질문. 이걸 하다 보면 이 사람 내 쪽으로 끌고 와요. 프레임.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이제 훨씬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 할 때 꼭 질문하셔야 되는 거, 선거절 갓클로징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꼭 물어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고객은 보통요 그럴싸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냥 뭐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안 듣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런 말을 안 듣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손에 자극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이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멘트를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미경 전문가님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물어보고 이 사람의 대답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대충 대답할지 제대로 대답할지 느껴져요. 그냥 뭐 약간 이렇게 그냥 뭐 그런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뭐 저 근데요 하면서 말을 잠깐 끊어요. 끊고 나는 어떤 멘트를 여기다 갖다 붙이냐면 우리 미경님은 시간이 소중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소중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재산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내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미경님은 시간이 소중하세요? 소중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부터 또 내 프레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저도 시간이 엄청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케줄표도 다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근데 오늘 날씨도 풀려가지고 어디 뭐 서울 근교나 아니면 내 주변 어디 공원으로 산책 가기도 좋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좋고 낮잠 자기도 좋고 평소에 취미생활 뭐예요? 뭐 영화 보는 거 영화 보기도 좋고 그런 오늘 날인데 우리 미경님은 오늘 저를 만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우리 미경님께서 원하시는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1시간이나 걸려서 못하고 오셨어요. 지하철비는 누가 냈나요? 그렇죠. 4시간 내 돈 써가지고 이 자리까지 왜 오셨어요? 분명히 궁금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냥 오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내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얘기를 깔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왔어요 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내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게 선거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 몇 가지 질문만 해도 그 상담의 스타트를 여러분들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끌고 와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첫 단추 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이 그냥 나왔어요. 네, 그냥 나오셨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이미 졌어요. 고객한테. 고객의 프레임에 난 끌려갔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초반에 AP 할 때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프레임으로 끌고 오는 이 질문과 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수월수월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화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온 목적을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일단 하나를 듣잖아요. 그럼 그걸로 계속 꼼꼼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가장 자기가 궁금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걱정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고민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게 비중이 작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딱히 생각하지 않는 고민인데 그냥 물어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답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어쨌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용호가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난 계속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로 비유하고 그 드라마 되게 재밌었다면서 나 혼자 깔깔거리고 호호호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전공했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알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거에 다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술을 전공했네? 그럼 미술이랑 우리를 또 비교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미술도 뭐 스케치가 있고 색칠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스케치를 안 하고 뭐 색칠하기 좀 그렇잖아. 없잖아요. 뭐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이래야 뭐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 보험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맞춤식 상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정호 전문가님 최근에 화법 점검을 했거든요. 1시간 화법 점검을 들었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15분은 너무 좋게 들었어요. 저 진짜로 건물 화재보험 같은 거 하나 가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5분 동안 제 직업,
내 위치, 내가 뭘 고민할지, 그리고 우리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고 왔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와닿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법은 별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나한테 와닿았어, 내 상황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약간 연구해서 왔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느껴졌어요. 아, 신입이구나. 당연히 전 알지만 근데 뭐 화재보험 하나라도 이 사람한테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화려한 화법 뭐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그 고객에 대한 연구였어요. 고객에 대한 연구. 네.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알려면 뭘 해라?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레짐작하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AP 단계에서. 왜 나왔는지 물어보고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암에 걸리면 죽을 거래요. 네. 아무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게 없고 뭐 저축에 대한 니즈도 없대. 아들이 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네, 네, 네. 싶은 것도 없고 음. 그냥 나온 거는 회사에서 사고를 좀 다쳤는데 네.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지인이 몇 개월만 들어오라 해가지고 3개월을 갖다 끊었더라고요, 몇 개를. 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네. 지인이 있어서 또 들어줘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는 늘 많아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정말 나 보험 필요 없어요. 뭐 혹은 보험을 또 반대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과하게 가입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네. 저는 당신은 그거를 왜 지인한테 안 물어봤냐. 네. 화가 막 나고 아, 왜 지인한테 안 물어보고 네, 굳이 나를 갖다가 1시간 걸려서 휴일날 휴일날 쉴 수도 있는데 거꾸로죠. 내가 거기까지 1시간까지 오게 만들고 돈 기비값 쓰게 만들고서는 자기는 지인도 있고 보험에 대해서 이런 한푼 뭐 내고 싶지도 않고 네네네. 거기서 저축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네네. 신청한 이유는 자기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게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어쨌든 그것도 목적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되게 어려운 케이스겠죠. 왜냐면 이미 고객은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먹고 나온 거니까. 네. 당장에 엄청난 설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확 끌고 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조금씩 신뢰를 쌓으면서 그런 분들 마음은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도 시간을 썼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 케이스는. 제가 그 상황에서 같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설계사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았든, 네. 속된 말로 당했든, 네. 정말 나쁜 분들한테, 또는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가 내가 아팠는데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왔든, 또는 뭐 말씀대로 내 자녀들이 뭐 그게 단순 자랑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각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 사람이랑 일단 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1시간 정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한번 그냥 해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연령대의 분들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않는데 아무리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자녀도 결혼하면 가정이 생기고 독립이 되는 건데 자녀한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다. 근데 약간 이거는 뭐냐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본인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벌고. 근데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녀가 돈을 잘 벌 정도면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실 거잖아요. 59세. 기술직. 그럼 어쨌든 은퇴 시기가 그래도 있어요. 없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 보험 설계사가 아니니까. 네.
자녀들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뭔가를 말할 때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 파악이 사실 어려워요. 엄청 그거에 대해서 재능도 필요하고 많은 어떤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냥 무슨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냐면 자녀가 본인을 케어해 줄 거라고 굉장히 믿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를 되게 좋게 풀어주면서 그래서 결국 너가 기본적인 거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원래 뭐 자기 지인 중에 설계사가 있어서 계속 갈아태운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이분은 피해자인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수수료만 챙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어떤 관계인지부터 시작해서 좀 면밀하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막아주면서 신뢰를 조금 더 구축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거냐고. 암 걸리면 죽겠다? 그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본인의 인생은 뭐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동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거 지금 기술직이라면서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러면은 굉장한 기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삶에 그렇게 미련이 없는지 그냥 그런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냥 설계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통찰하기 시작하면은 막 갑자기 눈물도 흘려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 친해져요, 인간적으로. 너무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이 좋은 게요. 그렇게 결국 보험가입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만든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고요. 네. 왜냐면 저도 영업만 할 때랑 사업을 할 때랑 제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바뀐 게 되게 많거든요. 정호님이 그 바뀐 제 가치관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진짜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이건 뭐 그냥 기본이잖아. 내도 가입을 하고 싶었어요. 알면서 들었는데도. 예. 이게 우리 일의 매력.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그 이유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자극하고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해질 수 있고 계약도 받을 수 있고 소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화도 나죠. 근데 일단 저는 제 멘탈은 뭐냐면 저도 상담하다 보고 후보자분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뭐 약속 30분 전에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직업을 알아보러 오는 건데도 그래요. 당연히 어이가 없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내면은 내 하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일단 아쉬울 거 없고 오케이.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가 나한테 다시 연락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락 온 사람들 많고 근데 거기서 내가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시간이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면 나중에 인연의 끈이 없겠죠. 네. 그게 영업인의 저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TA 하시다가 그냥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만나는 거 좋아. 근데 데일리는 받아. 이거라도 제가 꼭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만고개 한 명씩 늘려나가는 그 재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영업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넓이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내 멘탈도 되게 중요한 직업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뭐 제 조언입니다. 이건. 네. 자, AP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왜 나왔는지 물어보고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너 되게 소중한 사람이 맞아. 나한테 대충 대답하면 안 돼. 의미를 찾아야지. 나왔으니까.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왜 나왔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화법인데 상담 초반에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갑의 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특강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해드리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갑의 영업을 하고 싶으세요? 을의 영업을 하고 싶으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은요, 심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업인들은 또 그런 걸 잘 또 통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영업인들이 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 누군가한테 설득하는 직업이니까 내 생각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걸 깨는 순간 영업에 이제 중고수 반열로 가요. 네. 자, 피스트 브릿지 화법. 이것도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AP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정의해드린 상담의 순서가 만났어요. AP 했어요. 피스트 브릿지, 피스트, 보장 분석 10대 기준, 보장 분석, 각 클로징, 제안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상담의 순서가 이거예요. 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피스트도 AP 끝내고 나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피스트를 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객은 이게 뭔데? 이거 너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내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몰라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피스트는. 그래야 집중을 더해요.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설득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설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네가 얻을 수 있는 효과부터 미리 딱 선전포고를 해놓고 그래서 잘 들어봐 쫙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피스트 브릿지 화법이 제가 유튜브에 올린 우리 연근 전문가님의 제가 화법 점검을 해준 영상 20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든 화법 중에 로또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또 화법. 로또를 이용한 화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로또 화법이 많은지 아세요? 보험이랑 되게 가치관이 맞아요. 로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되면 좋겠잖아요.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죠. 그쵸?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플 수도 있잖아요. 확률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를 연구하면 되게 좋아요. 고객 선물로 로또 1,000원이면은 이렇게 하나 하잖아요. 그쵸? 그거 여러 개 사가지고 만나는 고객들 주면은 또 되게 좋아요. 이게 접점이 되게 좋아요. 예. 왜냐면 로또 언제 발표해요? 토요일 날 연락할 수 있잖아요. 또 로또 되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건요. 나중에 한 번 더 접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이런 거 안 돼요. 먹는 거 진짜 하수야 그거. 네. 왜? 제가 드린 커피 쿠폰으로 커피 드셨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화분 같은 걸 많이 해주거든요. 무조건 도착하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또 추가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제.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톡 선물로 한 뭐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거기다 문구도 새길 수 있어요. 화분도 여러분들 식물도 생물이죠. 살아있죠.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내 옆에다가 둬요. 그리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고받아요. 내가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써도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죠. 근데 로또도 비슷한 거예요. 토요일 날 로또 이거 내가 먼저 호들갑 떨 수도 있어요. 그때 번호 이거 비슷한 거 같던데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확인할까 안 할까? 무조건 해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피드백을 줘. 에이 꽝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만나서 선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언제 만나시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은 과학이에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안 하거나 못 하니까 이게 영업이 계속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늘상 습관화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잡히면. 자, 아무튼 로또 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피스트를 제가 왜 다 쓰라 그래요? 뭘 자극하기 때문에?
손해심리 자극하는 데는 피스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시죠? 자, 뭘로 손해심리를 자극해요? 보험료로 자극하죠? 그쵸? 피스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강의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 자, 로또 합법만 그냥 딱 알려드릴게요. 피스트 브릿지는 제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무조건 브릿지 하고 피스트 쓰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로또 화법은 뭐냐면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당첨되셨나요? 5,000원이요? 네. 근데 로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로또를 샀어? 내가? 당첨이 안 됐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로또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막 대한민국 정보를 정복시키고 막 내가 로또가 안 돼가지고 막 너무 그게 분노를 해가지고 막 사고 치고 막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내 돈 내고 샀는데 안 됐어. 근데 왜 화가 안 나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걸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도 축구해가지고 저기서 감자탕 먹으려고 현금 3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기 신사골 감자탕 가가지고 감자탕 맛있게 먹었어. 내가 쏠게. 딱 해가지고 나 여기 3만 원이 3만 원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오는 길에 떨어뜨려서 잃어먹은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니 14억, 15억 받을 수 있는 로또는 안 됐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고작 3만 원 잃어버렸고 만 원만 잃어버려도 아니 1,000원만 잃어버려도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하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은요 잃어버리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거 못 참아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 수엘님이 남들보다 보장은 똑같은데 1,000만 원 더 내고 있으면은 단돈 3만 원 잃어버려도 기분이 너무 불쾌한데 1,000만 원이나 더 내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너무 끔찍하죠? 네. 그쵸? 그렇다고 모든 보험회사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다 비교해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10분만 시간 주시면 10분 만에 모든 회사의 모든 담보를 전부 다 원 단위로 비교해서 지금 수엘님이 이득을 보고 계신지 정말로 1,000만 원 가족 단위로 5천만 원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지 10분 만에 알려드릴 수 있다면 이 10분 동안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집중하셔야겠죠. 제가 이제부터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피스트 쓰시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집중도가 달라요. 집중도가 달라. 네.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브릿지 화법이고요. 자, 이제 PC랑 도장 분석이 남았어요. 요거는 좀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 클로징을 여러분들 몇 번 정도로 해야 될까요? 각 클로징을. 수도 없이 반복? 몇 번? 20번? 많이 할수록? 네, 다 정답이에요.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냐면 갑자기 내가 2시간 동안 설명만 하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냥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발 반응이 나와요. 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설득 당하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나보다 월등하게 잘나거나 내가 존경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주식 누가 제일 잘해요? 송지원? 네. 농담이에요. 워렌 버핏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종목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사요 안 사요? 왜 사냐고.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 워렌 버핏이 찍어준다고 여러분들이 왜 사냐고요. 권위가 있잖아, 권위가.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APR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AP를 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 투자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래서 AP 뭐 중요한 거고, 아무튼 여기로 와서 이제 PC랑 보장 분석할 때의 갓클로징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막 보장 분석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인 대 영업인으로.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뭐가요? 고객의 보장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약간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틀만 잡아주고 장단점 파악만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꾸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죠. 보험료 원 단위로 비교하는 거 별 차이도 없는데 회사 어떤 거 할까 선택 하루 종일 진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업을 오래 할 수 없어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업을 한참 열심히 할 때 진짜 판매율이 저조했던 그 선배가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건 거죠. 야, 민준아. 야,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합치면은 고객이 보험료 500원 아낄 수 있잖아. 근데 넌 왜 그렇게 합쳐서 안 해? 넌 왜 한두 개 회사만 해? 나처럼 왜 3, 4개 안 섞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은 보험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보험금 청구지. 그거 하려고 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그거 고민하는 형, 그거 고민 안 하고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이 클로징하는 저, 누가 더 보험의 가치를 많이 전달할까요? 당연히 저 아니에요? 제가 훨씬 많이 파는데? 그 사람이 사망보장금 1억 줄 때 저는 100억 줘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건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보험료 원 단위로 비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설계는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요청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볼 줄은 알아야겠죠. 보고 이거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비싸요. 의미 있는 생산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에서 보험료 2, 3개 비교하고.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고객을 위해서 보험료 2, 3개 다 비교해가지고 500원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또 거절당할까봐 또 막 이런 어떤 그냥 나는 안에 있고 싶어라는 심리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셔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깨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깨야 여러분들이 2배, 3배 가는 거예요. 보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보험료 500원 아껴주는 거, 특약 담보 하나 뭐 더 넣어주는 거, 그걸 기억할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였는지 그걸 기억해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도 못할 거에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자, 보장 분석 10가지 기준 잡아주는 거 우리 린치핀에서 만들었죠. 제가 강의도 했고 또 자료도 우리 단원분들이 계속 디벨롭하면서 정말 잘 만드셨죠. 그거 정말 좋은 자료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객의 보장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기준에. 자, 피스트를 썼어요. 피스트를 써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시켰죠.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장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어떤 브릿지를 넣어야 될까? 자, 핀스트를 썼어요. 그냥 보장 분석 10가지 기준 잡아줘. 돼요, 안 돼요? 제가 항상 쿠션을 깔라 그랬죠. 그럼 무슨 쿠션을 깔아야 될까? 지금 잘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나?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피스트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좋고 뭐 내 불안하고 나도 내 것도 확인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지.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정상적인 보장 자산에 대해서의 가격 비교예요, 이건.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장자산을 갖췄을 때의 가격 비교기 때문에 우리 현민님이, 수혜님이 비정상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가격 비교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음식 뭐 좋아하세요? 탕수육, 탕수육 좋아하세요?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찍먹. 찍먹? 난 부먹인데? 같이 탕수육 먹으면 안 되겠다. 자, 농담이고. 자, 탕수육 좋아하시죠? 근데 탕수육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찍먹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정말 맛있는 저기 황금류 탕수육 같은 거. 그런 정상적인 탕수육이 있고요. 진흙으로 만든 탕수육이 있어요. 진흙. 진흙으로 탕수육을 튀겼어. 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진흙으로 만든 탕수육이 정상적인 탕수육은 2만 원인데 진흙으로 만든 탕수육은 5천 원이에요. 훨씬 싸. 그렇다고 진흙으로 만든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레벨의 보장이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 수혜님이 가지고 있는 보장이 진흙으로 만든 탕수육이면 그게 아무리 싼들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이 정말 제대로 된 탕수육인지 진흙으로 된 탕수육인지 확인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장 분석의 10가지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10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수엘님 보장을 다 본 다음에 이거 좋아요, 이거 나빠요 얘기하면 다른 설계사들이랑 구분이 안 되겠죠. 차별이 없겠죠. 다른 설계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좋으니까 바꾸세요. 뭐 하세요? 근데 저는 약속드릴게요. 보장 분석하기 전에 기준부터 잡고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객관적인 사람인 거 위패스트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사람의 보장을 봤어? 이거 나빠, 이거 깨?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 너 거 보기 전에 기준부터 잡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나 아직 너 거 안 봤어. 근데 기준 잡고 너 걸 봤는데 문제가 있어. 그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거다. 이걸 인지시켜 놓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에 힘이 실리고 신뢰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면 이런 걸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업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업시장이 어려운 거다. 그러면 MDRT, COT, 억대 연봉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아요. 수만 명이 있어요. 결국엔 뭐야 다? 내 실력 탓이에요. 자, 이게 피스트에서 보장 분석 10가지 기준을 잡아주는 단계의 브릿지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쿠션을 깔아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장 분석 10가지, 뭐 CI 보험이냐, 갱신형 보험이냐, 뭐 적립금 과다한 보험이냐, 뭐 신의료교세 특약이 없는 보험이냐, 뭐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가클로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가클로징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험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도 제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보험은 나쁜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CI 보험이면 나쁘다고 생각해. 갱신형 보험이면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을 바꿔드릴게요. 수엘님 CI 보험 가입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손해보험에 보장성 보험 가입하실래요? 보장성 보험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수엘님이 가족이 있는데 1년 뒤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 수엘님한테는 보장성 보험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망보장금 나오는 CI 보험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CI 보험이 왜 나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이 무한대의 영역인 거예요. 왜?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뭔가를 리스크해주는 유일한 금융자산이 보험이잖아요. 미래는 몰라. 타임머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도 화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거야? 우리 누구로 해볼까? 우리 지원님. 지원님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이 돼요. 여러분들 보험이 망하는 딱 상황이 하나가 있거든요. 뭘까?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보험이 망해요. 진짜예요. 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원님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요. 50년 뒤로 갔어. 몇 살이죠? 아니, 50년 전이 아니라 50년 후로 갔어요.
80살. 지금 30살인가 보네요. 80살이에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가 걸릴 병 중에서 폐암이나 암 쪽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이건 저 습관이에요. 자, 암을 걱정해요. 근데 타임머신 타고 80세가 됐어. 딱 보니까 내가 진짜 암에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절 만났습니다. 저한테 오늘 어떤 보험 가입하시겠어요? 왜요? 떼돈 벌 수 있으니까. 업계 한도 이상으로 그냥 온갖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암 걸렸어요. 한 20억 나오게끔 플랜 짜. 맞죠? 근데 그렇게 왜 안 해요? 미래를 못 보니까. 그렇죠. 미래를 못 보잖아요. 이게 보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무한된 거예요. 그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에 걸릴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오면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을 준비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화법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요. 아무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CI는 뭐고 뭐 갱신형 비갱신형 얘기해주고. 근데 왜 클로징이 안 되냐면 설명만 하고 맨날 끝나니까. 갱신형은 이런 거고요. 비갱신형은 이런 거예요. 이건 설명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사람의 상황부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갱신형, 비갱신형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가클로징을 하냐면 우리 수엘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럼 저 궁금한 게 보험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딱 일하는 기간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일할 동안만 낼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보험료가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있다. 평생 내야 되는 건요. 정말 내가 병원에 많이 가야 되는 60세, 70세, 80세가 됐을 때 지금 10만 원, 지금 15만 원 요 정도 내다가 그 나이가 되면은 30, 40, 50,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웃긴 거 보장은 똑같아. 그럼 뭐가 더 좋으세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20년 내고 100세. 근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왜 대부분 잘못 준비할까요? 저처럼 전문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저처럼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면은 뭘 선택하고 싶다고요? 네, 20년만 내는 거. 이유는 뭐죠? 그 후에는 네. 아프고 돈도 못 벌 텐데 실제 그렇죠. 우리 수엘님 지금 30대 때 병원에 많이 갈까요? 아니면 60, 70대, 80대 때 병원에 많이 갈까요? 네, 노후에 그러면 갱신형 보험이 지금 당장 아무리 저렴해도 내가 정말 병원에 많이 가야 되는 60대, 70대, 80대 이미 난 은퇴했고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다 보험료를 내래. 그럼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없는데 무슨 힘이야? 없는데 무슨 힘이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맞잖아요. 그게 갱신형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듣기에 갱신보단 비갱신형이 지금 나이에 우리 수엘님의 지금 상황에는 맞잖아요. 근데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미 60대야, 70대야, 당장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20년 갱신, 30년 갱신, 즉 저렴하게 비갱신형처럼 가입할 수 있는 갱신형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릴 수 있겠죠. 근데 수엘님은 지금 60대예요, 30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가 더 유리하다? 비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수엘님의 보장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네, 또는 갱신형 투자가 굉장히 많네, 위기 상황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지금 30대는 비갱신형으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는 나이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비갱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실제로 네. 보장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내가 감당 가능한, 그리고 나한테 더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권 누가 가지고 있다? 수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러고.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이걸 몇 번을 한다? 이걸 한 30번을 하는 거예요. CI 보험도 똑같아. 적립금 과다한 보험도 똑같아. 그냥 적립금 과다하면 안 좋아요가 아니라 적립금 과다 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장은 10만 원이야? 뭐 CI 보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CI 보험이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사망보장금의 80이나 50%, 60%를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걸렸을 때 미리 선지급해주는 게 CI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망보장금으로 남아있죠. 그쵸? 그럼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CI 보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CI 보험 어떻게 할게요? 반대로
보장성 보험을 깨고 CI로 다 갈아태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되게 쉬워요. 나중에 이건 알려드릴게요.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사람 만약에 CI 보험 가지고 있어. 깨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I 보험 그냥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수처럼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물어봐. 좋다고 해서. 근데 뭐가 좋아요? 자, 이 보험 가입한 이유가요.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25만 원 내고 계신데 25만 원어치 보장 받아서 자녀들한테 좀 부담도 안 주고 가족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내가 좋은 치료 받고 싶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내 가족들한테 사망보장금 물려주려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된다고 했었어. 나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망보장금 목적이란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CI 보험, GI 보험을 다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사망보장금 여기서 먼저 다 선지급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케어가 가능하고 이거는 사망보장금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너 그냥 한평생 든든하게 보장받으면 돼. 아니 100건 중에 99건을 다 그렇게 팔아요. 사망보장금 목적 때문에 그걸 가입을 안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단기납종신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CI 보험 판매 컨셉이 그거였다고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로 사망보장금 받아야지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아야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면 보장받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보장받는 건 맞아요. 근데 25만 원 내시죠. 그중에 3만 원어치만. 나머지 22만 원은요. 그러니까 가입자 와서 같이 보면서 22만 원은 사망했을 때 가족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25만 원 내서 3만 원어치만 보장받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CI 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상품을 가입한 이후부터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거부터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 이거 잘 된 거 맞니?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CI 보험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CI 보험이 나쁘다 이게 아니야. 적립금 과다보험도 뭐야? 적립금 과다보험 어떻게 만들어요? 너 이걸로 나중에 해지환급금 받아. 아니 그러면 15만 원 가입했는데 10만 원은 보장이고 5만 원은 적립금인데 그 5만 원 빼가지고 펀드 가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상품을 가입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보장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10가지 기준을 잡아줄 때 다 뭐래라? 가클로징을 해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 자기가 대답을 해요. 안 되죠. 맞죠. 바꿔야죠. 갱신, 비갱신으로 해야죠. 일반 보장 가입해 적립금 빼야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왜 완벽한 상담이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입으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해줬고 물어봤고 대답은 고객이 했어요.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사람은 설득당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면, 좋은 의미가 아니면.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건 번복을 못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게 하려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돼요? 알려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얘기하면 그냥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대답이 나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즉, 설명을 해줘. 확실하게 인지시켜줘. 그 다음에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요. 그럼 내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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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0번을 하는 거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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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바꿔야지. 이게 가클로징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안 나와요. 왜? 이미 바꾼다고 20번을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클로징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기준에 대해서 상황 설명, 적용, 상황 설명, 적용, 상정, 상적, 상적 외우세요, 그냥. 상적,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고 내 프레임으로 끌고 오고,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고 내 프레임으로 끌고 오고. 그냥 이걸 외우세요, 외워. 클로징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자 이제 보장을 보겠습니다 하고 보장 분석 딱 틀죠. 똑같아 얘도 똑같아요. 이게 딱 봐.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요 상황에 체크가 되네요. 아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갓클로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갓클로징을 한 20번을 하게 돼요. 근데 갓클로징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클로징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대화하듯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셔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렇게 점점 뭔가 약간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다다다다다다. 이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갓클로징을 바꿔야 하고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 예열이 안 됐는데 그냥 라면물 넣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물도 안 넣었는데 라면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다 타버려. 예.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갓클로징을 해라. 자, 그리고 자, 이제 클로징. 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클로징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했을 때 너가 이런 이득을 볼 수 있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갖지 않은 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이해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물론 욕심은 있지만, 아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뺏기잖아요? 그럼 화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득 심리가 강한 클로징이에요? 손해 심리가 강한 클로징이에요? 자, 수술 받으면 70% 확률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수술 안 받으면 30% 확률로 내일 당장 죽을 겁니다. 뭐가 더 세요? 손해 심리가 더 세죠. 훨씬 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아니 당첨되면 15억을 받을 수 있는데 10,000원, 20,000원 그거 잃어버린 거에 더 화가 난다니까요. 사람은. 영업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여러분들 심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그렇다고 심리학 책 읽지 마시고 쓸모없으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상담 경험을 많이 늘리세요. 그리고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 왜 지금 이런 표정을 짓지? 그거를 연구하시면 돼요. 자, 손해 심리, 이득 심리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득 심리를 주고 손해 심리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추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 그리고 나서 이걸 갖추지 않았을 때 앞으로 너가 겪을 일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들보다 이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신의료 기술이 없어요. 그럼 남들은 1세대 항암치료 받으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코피 터지고 몸 다 망가질 때 너는 좋은 치료 받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줘서 우위에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로징 할 때 중요한 거 갓클로징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손해 심리, 이득 심리 그리고 보험이 아닌 삶을 통찰하셔야 돼요. 항상 이래. 너무 기본이죠? 단기납 종신 판매할 때 7년 내고 3년 거치하면 뭐 120 몇 프로, 뭐 119점 몇 프로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통찰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그 사람을 좀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알려면 뭘 해야 돼? 다 퀘스천 피플이 되셔야 돼요. 미친 듯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질문하지 말고 쿠션을 제발 깔고 질문을 해라. 아무 질문이나 막 하면 아무 대답이나 막 합니다. 항상 쿠션을 깔고 질문을. 삶을 통찰한다는 건 뭐냐면 클로징을 하거나 보험을 판매할 때 단순히 상품에 대한 이점이나 장점으로 세일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태아 어린이 보험 어떻게 판매하세요? 이제 영업의 중수들, 하수들은 다 이렇게 판매해요. 납입 면제가 어쩌고 저쩌고 보장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물론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근데 그거는 무슨 심리야? 이득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징의 3요소는 손해 심리, 이득 심리, 보험이 아닌 삶을 통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납입 기간, 뭐 납입 면제 특약 뭐 어쩌고저쩌고 이득 심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성인보험보다 유리해? 근데 이거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고객의 삶을 통찰한 클로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클로징이냐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엘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요? 자녀가 없는데 태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물어봐. 태아 어린이 보험 문의가 왔어. 당연히 자녀가 있겠죠. 물어봐. 그냥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태아 어린이 보험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용이라는 표현이 만족 그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이걸 활용하는 게 맞아요. 자, 당연히 제일 소중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제일 소중한 게 뭐래? 내 자녀래. 그렇죠. 그러면 클로징을 할 때 혹은 태아 어린이 보험을 설명할 때 그 자녀가 자꾸 생각나게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 납입기간, 뭐 납입 면제가 어쩌고저쩌고 보험료가 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그걸 끄집어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자, 자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이게 상품이 더 좋고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수엘님한테 가장 인생에서의 소중한 가치고 수엘님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수엘님이 원망받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면 우리처럼 일을 하겠죠. 대학교 때 알바를 하겠죠. 우리 수엘님의 자녀분이 대학교 때 알바를 하길 바라세요? 아니면은 수엘님 자녀분이 20살 이후에 만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어학연수도 가고요. 학원도 다니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취미생활 배우고 어떤 삶을 자녀분이 살길 원하세요? 네, 스스로 그냥 더 즐겁게 더 많이 배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요. 수엘님이 지금 15만 원 정도의 플랜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를 제대로 준비해 주시면요. 자녀분은 평생 동안 보장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치아보험 이런 어떤 별책부록 같은 것들만 본인이 필요할 때 그때까지 제가 일을 할 거니까 제가 자녀분도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자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면 자녀분이 30세가 됐을 때 모든 보험이 다 끝나겠죠. 물론 전화는 있지만 굳이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그때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10만 원, 15만 원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자녀분은 20만 원, 3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했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 내용은 줄어드니까 가장 유리한 시점이 완전 무결한 상태의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엘님이 지금 제대로 준비를 안 해주시면 자녀분은 20살이 됐던 30살이 됐던 자녀분의 친구들은 그 돈 저축을 한다거나 혹은 자동차를 산다거나 본인이 즐거운 뭔가에 쓸 수 있는데 수엘님의 자녀분은 버는 돈의 약 10%에서 15%를 그때부터 20년 동안 50살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좀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냥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죄책감을 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잖아?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널 원망하게 될 거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들 가장 강한 클로징이에요. 이거는 계약을 깰 수도 없어. 왜? 계약을 깨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꿈이 무너지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클로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상품으로 클로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품으로 클로징하는 설계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냐? 피스트도 피스트지만 고객의 삶을 통찰하고 고객의 삶에 내 보험을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클로징이 되는 거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벌써 46분이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되게 쉬워요. 설명하고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선택하게끔 하라. 설명, 의견 묻고 설명하고 선택하게끔.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선택하게끔 해라. 아시겠죠? 자, 설명했어요. 의견을 물어봤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화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라는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라는 동음 이어잖아요. 만약에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고객도 거절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연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필요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뭐든지 다 맞받아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 말 많이 쓰셔야 돼요. 만약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험이 아닌 삶을 통찰해라. 상대방에게 소중한 것을 파악 후에 집요하게 물고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려면 뭘 해라? 질문을 해라.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하신가요? 당신의 보험이 어떤 보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답을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쿠션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말한 건 거절하기 힘들다. 스스로 말하게끔 질문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설명하고 의견 묻고 설명하고 선택하게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화법특공대 제가 진행할 때 세일즈 20개명을 제가 정했습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20가지.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는 소개 특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달마다 제가 진행을 할 건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됐을 때 세일즈 20개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약 2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